안녕하세요. 그냥효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21세기 투자자라면 반드시 이 부분은 알아야 된다 라는 내용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한 20년 전인가요? 박경철 시골의사 분이 W를 찾아서라는 영상이 있는데 시골의사 박경철님의 강의가 있어요. 이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W를 찾아서 이 말이 무슨 말이었나? 라는 거죠. 이때 이제 시골의사였던 박경철 씨가 강의를 하셨을 때 이야기인데요. 1990년대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이때 안 태어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제가 사실은 이제 99학번이거든요. 근데 제가 1학년 때 교수님으로부터 상당히 인상적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야, 내가 교수들 중에서 제일 좀 그래도 깨어 있어가지고 나 요새 친구들하고 이메일도 하고 그런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메일을 하는 것이 교수님들 사이에서 메일놀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메일도 보낼 수 있는 사람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사실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메일링이 그렇게 많이 활성화되지도 않았을 때였던 거죠. 근데 한 5, 6년 전인 1900년대 초반에 시골 의사 박경철 씨가 경험했던 일입니다. 당시에 박경철 씨가 대전에서 이제 의사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서울에서 누가 야, 이거 진짜 좋은 강의인데 프랑스에서 유학하고 오신 분이야, 이 강의 들으면 너 진짜 도움이 될 거야, 한번 들으러 올래? 라고 하니까 박경철 씨가 이게 듣기 힘든데 그래도 어떻게 한번 가서 한번 해볼까? 그래도 저기 놀고 있는 내 친구 백수 한 명 데리고 가? 그러면서 이제 백수 친구를 데리고 이제 그 강의를 들으러 가는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 이런 거죠. 강의를 하시는 분을 W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박경철 씨가 데리고 간 백수 친구가 있고요. 박경철 씨가 있는 겁니다. 자, 지금 강의장에 W가 등장했습니다. 근데 이 W가 등장할 때부터 당시에 강의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수덕수덕 했었어요. 지금도 굉장히 유명한 연구소라고 하는데, 그 연구소에서 박사급 인력들이 쫙 있는 거죠. 와, 그러니까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당시 1990년대 초반 당시에 우리나라의 최고의 석학들이 앉아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에서 유학을 하고 와가지고 와서 이제 설명하러 딱 들어왔는데, 잠깐만, 복장부터가 청바지는 찢어져 있고 반팔 티셔츠에 모자를 쓰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쟤 뭐야? 이런 이제 약간 이제 경계심을 가지고 이제 박사급 인력들이 이렇게 쳐다보다가, 이 W의 강의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나 진짜 쓸데없는 소리야, 나 갈래, 그러면서 이제 가버리는 사람들이 진짜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강의장에 보니까 남아있는 사람이 맨 앞줄에 있는 사람과 그리고 박경철 씨와 백수, 이렇게 3명만 남았었다고 하는데, 무슨 내용을 말했길래 그랬을까요? 이분이 얘기했던 거는 이런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앞으로 세상은 WWW의 시대로 바뀔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은행 가가지고 예금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지금 WWW에서 할 수 있습니다. 뭐 전쟁도 할 수 있고요, 뭐 증권사도, 뭐 다 지금 WWW에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 세상이 올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곧 올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라고 당시 최고의 석학들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고, 자, 그런데 박경철 씨와 같이 갔던 이 백수, 이 사람은 잠깐만요, 저는 W를 믿습니다, 저를 W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을 따라갔다라고 합니다. 내가 생각해도 인터넷 세상이 올 것 같아, 나도 여기서 뭔가를 해보고 싶어,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백수가 있었다면 박경철 시골 의사님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박사급 인력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분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됐는지를 이제 따져보면요. W라고 했던 이 분은 당연히 인터넷이 올 거라는 것을 예상했고, 그리고 이 회사를 만들어서 2, 3조 원 정도의 규모의 회사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은 이 백수라고 하던 이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W가 이야기했던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나라 최초의 이메일 서비스를 하도록 만들면서, 지금 뭐 당시만 해도 뭐 강남에 뭐 빌딩이 몇 채 있네, 뭐 이런 정도의 엄청난 부를 쌓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건 이런 거죠. 왜 당시에 최고의 석학이었던 박사님들, 그리고 시골 의사 박경철 님은 왜 같은 이야기를 듣고도 저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무시했을까? 이 질문인 겁니다. 그래서 이 그룹은 이렇게 중요한 정보를 듣고도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강의를
들은 사람이라도 있지,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변화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레미 리프킨이 이야기했던 기준으로 설명을 해보자면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에 이렇게 만약에 100명의 사람이 있다면 이 W처럼 세상을 바꾸는 사람은 상위 0.1%다 라는 거죠. 상위 0.1%의 사람이 세상이 바뀔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변화되는 세상을 만들어내는데 이끄는 사람, 그 사람을 0.1%의 소수의 혁신가라고 이야기한다면, 여기서 말했던 이 백수 있잖아요. 이 백수는 0.9%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0.9%의 사람은 W를 알아보는 사람인 거죠. 와, 저 세상이 온다고? 그래, 알았어. 나도 한번 뭐라도 해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0.9%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99%의 사람을 제레미 리프킨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 사람을 제레미 리프킨은 잉여인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잉여인간이다? 야, 상당히 기분 나쁜 말이죠. 야, 이거 뭐 좀 못한다고 여기 사람을 잉여인간 취급하냐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것을 원문으로 보면은 좀 더 자극적인데요. 제가 한번 써볼게요. 오가닉 머티리얼, 직역하면 유기물 덩어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인류가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정말 많은 발전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인류에 있는 존재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발전에 기여한 것처럼 보이지만, 제레미 리프킨이 생각하기에는 0.1%만이 그런 진보를 만들어냈고, 나머지 99%는 세상이 어떻게 발전됐는지도 모르고, 생각해보니까 인터넷이 되네? 생각해보니까 핸드폰이 되네? 그러고 있는 잉여 인간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자,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여러분은 어떤 상황입니까? 사실 이 W를 찾아서라는 이 영상이 인기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박경철 씨조차도 저도 잉여 인간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일 겁니다. 나는 W예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박경철 씨처럼 어쨌든 시골에서 의사를 할 정도로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잉여 인간이라는 것을 밝힐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내용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목표로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은 W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백수처럼 W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이해하고 조금이라도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사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덕목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제가 상위 0.1%가 바꾸는 세상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즘엔 이 숫자가요, 아마도 0.01%로 바뀐 것 같습니다. 아니요, 0.001%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 천재 중에 천재, 그리고 그 중에서도 천재 중에 천재만이 세상을 바꾸고 있고, 그 세상이 바뀌고 있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는데, 제가 고등학교 시절 이야기를 좀 잠깐 해보도록 할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제가 좀 머리가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벨상을 꿈꿨다 이런 얘기를 자주 했었는데, 그래서 저도 공부 좀 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가가지고 상당히 저에게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수학 공부를 못하는 사람부터 잘하는 사람까지 이렇게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럼 실력 차이가 이렇게 납니다. 잘하는 애는 진짜 잘해요. 근데 2등하고의 격차도 정말 많이 나는 거죠. 3등하고의 격차도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쯤 있었던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내가 수학을 잘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얘네들하고 차이가 너무 격차가 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 2-3시간 동안 문제를 끙끙대면서 알면서 이건가? 아닌가? 이래가지고 풀었어요.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아서 내가 이걸 해냈구나 라고 했는데, 옆에 있는 애는 3인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푼다는 거죠. 진짜 짜증나더라고요. 너무 열받아서 사실 저도 사춘기를 겪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여기 있는 애들 있잖아요. 여기 있는 애들이 W입니다. 아니요, 여기 있는 애들이 아니라 여기 있는 애들이 W일 수도 있어요. 초천재 중에 초천재 중에 초천재 중에 초천재가 지금 AI 시대를 이끌고 가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네가 무슨 근거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냐, 무슨 근거로 초천재들에 대한 이야기를 네가 할 수 있는 거냐라고 생각해보면, 오늘 아침에 나왔던 뉴스를 가지고 제가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메타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메타에는 저커버그라는 CEO가 있어요.
이 메타가 최근에 라마 4.0이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 라마 4.0이라는 걸 발표하고 저커버그가 굉장히 큰 위기의식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라마 4.0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너무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요즘에 뭐 그록도 나오고 챗GPT도 엄청 잘 되고 이러다 보니까 라마 4.0 열심히 만들었는데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커버그는 어떤 결심을 하게 되냐면요.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예요. 스케일 AI라는 회사를 인수하기로 결정합니다. 근데 인수 이유를 보면 제가 볼 때 이 회사의 CEO인 알렉산더 왕이라는 97년생 청년 CEO를 데려오기 위한 인수였다라는 평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회사를 인수하기 위함도 있지만 이 사람 누굴까요? 초천재 중에 초천재겠죠? 네, 초천재 중에 초천재일 겁니다. 이 친구를 메타로 데려오기 위해서 인수한 거다라는 평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인수합병 할 때 어퀴지션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요. 하이어링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게 회사를 인수한 건 맞는데 사람 뽑으려고 한 거야 라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알렉산더 왕은 저커버그 바로 옆에서 자, 이거 코딩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저커버그 형님, 이게 아니고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천재 중에 천재라니까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커버그는 알렉산더 왕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정말 초천재 중에 초천재들을 돈을 아끼지 않고 투자를 해가지고 자기 옆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드래곤볼을 모으는 것처럼 얘도 모으고 얘도 모아야 되겠다 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일들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라고 생각해보면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AI 시대에서 생각해보세요. 메타에서 일하는 엔지니어들이 얼마나 천재들이겠습니까? 그런데 저커버그가 찾는 천재는 이런 천재들이 아닌 거예요. 얼마가 돼도 좋으니까 돈을 들여서라도 여기 있는 천재를 찾고 싶은 거죠. 0.1%가 아니라 0.01% 아니 0.01%가 되는 애라도 나한테 도움되는 것이 있다면 빨리 찾아서 빨리 데려오고 싶은 거예요. 그것에 돈을 얼마를 지불해도 좋으니까 가져와야 되는 이유는 바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왜 부족하냐? 여기서 만약에 경쟁에 밀려서 일론 머스크한테 밀린다면, 샘 알트만한테 밀린다면 저커버그가 꿈꾸고 있는 새로운 AI 시대의 리더십을 갖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 이것이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고 거기에 핵심에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이런 겁니다.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것을 정확하게 fully 이해할 수는 없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도 다행인 것은 제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과 소흡하고 이런 거 아닐까요? 저런 거 아닐까요? 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0.9%가 아니고 뭐 1에서 2% 정도는 백수처럼 될 수는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스케일 AI를 인수하기 전에 인수했던 규모는 어느 정도고 과거에 비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요. 2014년으로 한번 가봐야 돼요. 2014년에 구글이 딥마인드라는 회사를 인수합니다. 인수 당시에 회사의 기업 가치는 4억 달러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4천억, 5천억 하는 돈을 저런 회사 하나 사는데 투자한다고? 와, 진짜 구글 정신이 있는 거 없는 거야?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지만 지금은 저 숫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뒤에 2021년에는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뉘앙스라는 음성인식 회사를 인수하게 되는데 당시 인수 금액은 190억 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가장 최근에 인수를 발표했던 메타가 스케일 AI라는 회사를 인수했을 때의 가격은 약 3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300억 달러 정도의 규모를 인정받고 투자를 받은 알렉산더 왕이라는 97년생 CEO는 단 한 번에 약 40조 원 규모의 내부자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97년생 CEO지만 너무나도 초천재여서 저커버그의 옆에 둘 정도의 초천재이다 보니까 창업한 지는 좀 오래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97년생이라는 약관의 나이에 4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부를 일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고민해 봐야 될 건 이거죠. 지금의 W는 무엇인가? 지금 W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지금 W를 가지고 세상을 끌고 가고 있는 애들은 분명히 저커버그, 일론 머스크, 샘 알트만 이런 사람들일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 있고 미친 듯이 돈을 투자해서 미친 듯이 사람을 끌어들여 가지고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AI를 통한 새로운 세상일 거예요. 근데 이 AI라는 통한 새로운 세상? 됐어. 야, 이메일 그거 되겠냐? 야, 생각을 해봐라. 야, 지금 요즘에 편지 쓴 사람이 어딨어? 편지 한 사람에 1년에 3통이나 쓰는 사람이 있어? 없잖아. 근데 무슨 이메일이야? 안 돼. 야, 그리고 만약에 쓴다고 쳐보자. 근데 쓴다고 쳐도 그 우표값 30원 아낀다고 그거 하겠냐? 안 돼. 그리고 잘 생각해봐. 편지라는 건 자고로 손으로 써야 돼. 무슨 이메일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리를 팍 차고 나갔던 박사님들의 생각을 해보면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안 돼. AI로 뭘 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야, 핸드폰으로 다 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닌지. 우리가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눈을 감고 귀를 막고 하면서 세상의 변화를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지금도 편해.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백수가 되기도 어려워질 겁니다. 그냥 잉여 인간에 머무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크립토인 거죠. 지금 세상은 누가 뭐라고 해도 돈들이 크립토 산업으로 쏟아져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을 무시하는 거죠. 스테이블 코인? 안 돼. 야, 페이도 쓸 수 있고 카드로 써도 편해. 무슨 스테이블 코인이야. 말도 안 되는 거 쓸데없는 거 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어쩌면은 W를 찾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시골의사가 당시에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놓쳤던 우를 범했던 것처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세상의 변화에 눈을 떠야 됩니다. 그리고 눈을 똑바로 뜨고 쳐다봐야 돼요. 무슨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위험하다고요? 당연히 위험하죠. 인류가 처음 가보는 기술 중에 위험하지 않은 기술은 단 한 개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술들을 알고 그리고 발전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꿔냈고 그 세상을 바꾼 것이 저렇게 가고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사람만 하더라도 굉장히 큰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실제로 이 강의를 들어보면 마지막에 박경철 씨는 이렇게 큰 실수를 뒤로하고 이동통신이 엄청나게 부각될 거라는 것을 알고 SK텔레콤, 당시 현재의 기준으로 SK텔레콤에 투자해가지고 2만 원에 사서 500만 원에 팔아서 엄청난 돈을 벌었다 이런 자랑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왜 백수망도 못한 사람이었을까? 이러한 내용들을 진짜 엄청나게 많이 고민하고 엄청나게 많이 자책하면서 얻었던 그런 결과물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자, 오늘은 제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제가 칠판에다가 이렇게 근양요를 쓰면서 거의 대부분이 차지하는 것이 바로 AI와 크립토인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드린 겁니다. 21세기에 투자를 하면서 AI와 크립토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W를 놓고도 나는 W랑 상관없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AI와 크립토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할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생기는 변화들을 추적할 생각입니다. 저희와 함께 해주신다면 조금이라도 더 수월하게 W를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잉여 인간처럼 되지 않고 백수만큼이라도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냥이었습니다.